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14일 일요일, 지금 시각은 오전 10시 45분입니다. 저는 어제 두 번째 시간까지 그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읽고 요즘에 운동하기로 했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어제 마침 또 비가 왔어요. 비가 와서 운동장엔 못 가고 여기 집에서 런닝머신을 1시간 반 정도 타면서 야구도 보고, 또 저희 화물 운송 중사자 보수교육 받는 걸 이제 동영상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년 이상 무사고 맞나? 아무튼 뭐 해가지고 그런 혜택이 있는데, 동영상으로 또 교육을 한 1시간 반 정도 보고 러닝머신을 한 1시간 반 정도 탔습니다. 예, 많이 탔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꽤 몸이 운동한 효과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몸이 좀 약간 피곤하면서 땀도 많이 흘리고, 그래서 어제는 운동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오늘은 운동장을 좀 가볼 생각입니다. 비가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장에 20바퀴를 돌고 와야겠다 라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날씨가 오늘 지금 선선하거든요. 흐려서. 그래서 뭐 한 오후에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에 햇볕이 없는 날씨인 것 같으니까 운동을 하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 공부를 좀 하고요. 이번 시간은 킹크 책을 할 텐데요. 오랜만에 그 전에 또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새 책을 샀습니다. 자, The Deep History, 우리 인간의 아주 깊은 역사, 조지 플루드. The Deep History of Ourselves, 생물과 인간 그 40억 년의 딥 히스토리. 박선진 옮김, 바다출판사. 조지 플루드.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40억 년이 걸렸다. 미생물 단세포에서 의식과 감정의 뇌 진화까지 생물과 인간 그 40억 년의 딥스토리 했습니다. 조지 플루드는 신경과학자이고 뉴욕대학교 신경과학 심리학 교수.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요.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새 책을 일단은 세 가지 정도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책을 좀 찾고 있었어요. 우리 미생물부터 의식이 일어나기까지 길게 그 빅 히스토리로 통시적으로 조망해보는 그런 책을 좀 찾고 있었고, 또 이 책이 그런 거에 잘 부합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목차만 잠시 읽어볼게요. 목차만 읽어봐도 알 수 있는데, 목차만 읽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서문. 나는 왜 이 책을 썼나? 1부 자연계에서의 우리의 위치. 2부 생존과 행동, 뭐 유기체, 뭐 동물 행동,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최초의 생존자, 생존의 전략과 기술. 3부 미생물의 삶, 미생물부터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부 복잡성으로의 이행, 성의 혁명, 미생물이 단세포에서 원핵세포로 발전해가는 과정. 미토콘드리아 얘기가 이제 나올 것 같고요. 미토콘드리아 얘기가 이게 참 재밌습니다. 5부 그리고 동물은 뉴런을 발명했다. 동물이란 무엇인가? 뭐 이러면서 동물의
유런의 마법. 유런과 신경계는 어떻게 생겨났나? 6부 후생동물이 바다에 뿌린 흔적들. 예, 후생동물. 동물 이후의 후생동물. 7부 척추동물의 도래.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가고 있죠. 8부 척추동물의 뇌를 향한 사다리와 나무. 자, 이제 뇌가 형성되는 과정을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9부 인지의 시작. 이게 중요합니다. 인지 능력. 뇌가 과연 인지한다는 게 무엇인지. 10부 사고를 통한 생존과 번성. 이러면서 인지에서 사고가 나타나고요. 11부 인지의 하드웨어. 12부 주관성. 이게 주관성이라는 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눈이 생겨나면서 같이 탄생했다고 알고 있는데 뭐 정확한 건 아니니까 공부하면서 알게 될 것 같습니다. 13부 기억의 렌즈를 통해 보는 의식. 자, 기억과 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마 기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짚은 것 같고요. 14부 얕은 곳, 마음의 유형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15 감정 주관성, 감정의 의미론과 가파른 비탈길. 생존 회로는 우리를 공경에서 구해줄 수 있을까? 느끼는 뇌가 발화하다. 생존은 깊지만 감정은 얕다. 이성과 감정 이렇게 우리는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은 본질적인 건 감정이라고 합니다. 이성을 담당하는 특별한 뇌의 어떤 구역이 있는 게 아니고 이성은 통제라고 하더라고요. 통제. 감정의 통제. 그걸 전체적으로 이성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뇌과학에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흥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일단은 첫 번째 이유는 그거고, 두 번째는 알라딘에서 쿠폰을 막 4,500원 정도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4,500원이나 주는 쿠폰을 잘 이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쓸 수가 없겠어서 새 책 중에 어떤 게 좀 좋은가 하고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책을 선택하게 된 거고, 세 번째는 책 가격입니다. 이 책은 그래도 두께에 비해서 그다지 비싸지 않아요. 전체 두께가 546쪽인데 19,800원입니다. 근데 요즘에 나오는 책들 좀 과학도서 같은 거 보면 책값이 너무 비싸요. 35,000원 막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37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책을 사고 싶었는데 막상 보니까 엄두가 잘 안 나더라고요. 뭐 쿠폰 해도 3만 원이 넘는 돈이니 당장 읽을 것 같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저 책으로 고른 겁니다. 이 책은 좀 빨리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빨리라는 게 저는 몇 년을 둬야 됩니다. 뭐 몇 달, 뭐 이게 아니고 몇 년 정도의 단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킹크. 지금 밥을 안 쳐놨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밥을 또 먹고 영화를 한 편 볼까 어쩔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3과 할 차례입니다. 3과는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실전. 자, 어떤 내용이 있을지요? 합니다. 자, 지난 시간 2과 실존적 변태 수업의 공리 7개 복습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존적 변태 수업에 공이 7개. 자, 갖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원했다는 증거다. 했죠? 기억나시는지요? 그 다음, 감각을 쾌락으로 경험하느냐, 고통으로 경험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이다. 세 번, 그 다음, 모든 터치에 흥분할 수 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한 번의 터치이다. 그 다음, 흥분과 다듬의 정도는 우리가 삶을 얼마나 온전히 허용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그 다음, 욕망은 부정이나 억압이 아닌 실현을 통해 진화한다. 그 다음, 수치는 부끄러움 뭐 이런 거죠. 수치심. 수치는 마법을 죽인다. 그 다음, 진실은 감각적이다 라고까지 공리라고 했습니다. 절대 진리 이런 건 아니고 공공적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이 정도는 인정하고 넘어가자 하는 정의 데피니션 같은 거죠. 예. 자, 3과 2K 기본 연습, 시존적 변태 기본 명상. 책이 진행됨에 따라 나는 아래에 소개할 시존적 변태 기본 연습이 얼마나 다양하게 변주될 수 있는지 설명할 것이다. 실존적 변태 연습의 변주가 매우 다양한 까닭은 어떤 변태성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접근하는 방법이나 각도는 수없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루는 어떤 주제든 그것을 수용하는 데에는 대개 1년의 단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참고사항이 있다. 만일 당신이 우울한 상태라면 이 명상은 하지 않는 것을 권한다. 기분이 더 침잠되어 어떤 생각을 계속 곱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울할 때는 최악의 두려움 목록이나 탐구 같은 종류의 용해 작업이 훨씬 유용하다. 이 주제에 대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질의응답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알아둬야 할 것이 하나 있다. 살다 보면 의식적으로 충분히 슬퍼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려운 상황들이 많다. 그렇습니다. 슬프다는 게 부정적인 감정이 있어서 슬퍼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를 막 뭐랄까요, 부당하게 억누르는 경우가 있는데, 울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캔디 노래,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으로, 이런 식으로. 이거 안 좋습니다. 정말 슬퍼해서 슬퍼서 슬퍼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까운 이의 죽음 같은 경우는 슬프지 않습니까? 충분히 슬퍼해야 합니다. 충분히 슬퍼해서 그게 또 그 사람에 대한 애도의 감정이 되고, 애도를 충분히 하고 나서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장례식이나 이런 것도 다 그런 이유로 있는 건데, 비단 뭐 장례식이라는 그 세레머니에 국한되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기준에 충족됐을 때 비로소 애도라든지 슬픔을 완전히 쏟아냈다, 충분히 슬퍼했다, 이런 건 이제 자기 주관적인 기준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나는 당신이 먼저 철저하게 애도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이 작업을 시도하지 않기를 제안한다. 애도와 쾌락적 향유의 관계에 관해서는 3부의 질의응답 부분을 확인해 주기 바란다. 자, 일단은 간단하게 시존적 변태 연습의 골자를 소개한다. 1번, 충분히 이완한다. 이완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이든 하길 바란다. 그냥 앉아 있거나 누워서 몇 분간 심호흡을 해도 좋고, EK, 익스텐셜 킹크, EK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뜨거운 소금물에 기분 좋게 목욕을 하거나
좋아하는 요가 동작을 해도 좋다. 어떻게 하면 이완이 잘 되는지 여러 방법을 다양하게 실험해 보기 바란다. 이완이 핵심이다. EK 작업의 일환으로 이완을 추천하는 것은 몸이 더 많이 이완될수록 몸에 흐르는 미묘한 감각을 더 쉽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습은 감각이 전부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게다가 이완하면 기분이 좋다. 이완. 저는 잠잘 때 이완이 잘 되는데. 자, 이 나만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초와 향을 켜고 타이머를 15분에 맞춘다. 공간을 만들라는 것은 경험 속으로 깊게 침잠할 수 있도록 경험을 담을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최소한으로 경계에 지으란 뜻이다. 네, 좀 밀실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공간이 있으면 이상하기 짝이 없는 명상에서 길을 잃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험만을 위해 따로 마련한 특별하고도 유익한 시간과 장소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마련하길 바란다. 문을 닫아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평안한 방이면 된다. 시간 역시 마련하기 바란다. 타이머를 15분 맞춰놓고 초를 켜고 향을 피운다. 향 연기가 잘 맞지 않는 사람이라면 대신 로즈워터나 아구아 플로리다를 스프레이로 뿌려도 좋다. 초와 향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이 작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아니다. 하지만 있으면 상당히 좋다. EK를 할 때마다 방의 똑같은 곳에 계속 초를 켜거나 똑같은 향 혹은 같은 향의 스프레이를 피우면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감각적 요소가 일종의 정서적 신호로 자리 잡아 초를 켜고 향을 맡는 것만으로도 연습에 더 빠르게 빠져들 수 있다. 저는 용인에 살 때 이제 택시를 했었다고 예전에 얘기했었죠. 개인 택시를 하면서 혼자 살았는데, 그때도 강아지 키웠습니다. 그때 명상방이 있었습니다. 명상. 진짜 명상만을 위한 방. 방도 적당히 좁고, 완전 밀폐된 그런 건 아닌데, 여닫이 문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앞에 저 뒤에 보이는 달마도를 걸어놓고 좌복을 깔아놓고 거기서 명상을 많이 했었더랬습니다. 그 좋은 참 장소였죠. 그리고 여기 경기에 와서는 좀 엉망이 됐어요. 뭐 1학년 기숙사 있을 때는 뭐 안 됐고, 그때는 주로 이제 학교 정각원 절에 가서 명상을 좀 많이 했고요. 2학년 때는 그야말로 고생을 했습니다. 참 그 조그만한 자취방을 얻었는데 거기서 진짜 아프기도 아프고요. 참 고생 많이 했어요. 명상이고 뭐고 할 게 없었습니다. 그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방이 너무 좁아 놓으니까 일어나자마자 침대에 앉아서 담배를 피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 편하긴 하더군요. 그러고 이제 3, 4학년에 이제 전셋집을 방 2개 있는 전셋집을 얻었는데 거실도 있고 꽤 넓은 집을 전세로 얻어서 방 한쪽을 옷방 겸 명상방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잘 안 되더군요. 좋긴 했어요. 몇 번 해봤는데 좋았는데 좀 자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거기에다가는 이제 자복도 깔아놓고 그러긴 했습니다만, 그러고 여기 이제 이 집으로 이사 와서는 옷방에 이제 옷이 꽉 차가지고 뭐 앉을 자리도 없고, 여기 이제 큰 방인데 큰 방에 그냥 저 침대에 앉아서 명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명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공간은 없습니다. 자, EK를 할 때마다 했고요.
초를 켜고 향을 태우는 것은 또한 당신의 깊은 무의식에 평소의 활동과는 다른 특별한 행위, 중요한 변성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한다. 스스로에게 이런 신호를 보내는 것은 과정에 좀 더 집중하고 몰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몇 주 또는 몇 달간 이렇게 한정된 공간에서 집중적으로 EK를 연습하다 보면 내 강좌의 많은 수강생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통상 불쾌하게 느껴졌던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할 것이다. 초를 켜놓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명상할 때. 저는 이제 절에 가서 이제 참선을 할 때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 법당에 아무도 없이 저 혼자 앉아서 그냥 불상을 마주 두고 옆에는 이제 초가 켜져 있죠. 근데 이제 이제 어두운 저녁 때 많이 했으니까 어두워지면 이제 불이 이제 밝게 보이는데 그 불을 바라보면 마음이 좀 진짜 말 그대로 이완됩니다. 편안해집니다. 초를 켜는 건 좋은데 이제 화재 위험은 확실히 대비하고 초를 켜서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한번 해보실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3. 당신의 의식적 마음이나 에고가 싫어하는 상황을 떠올린다. 자, 여기 꼴 보기 싫은 상황이 보인다. 나는 내 의식적인 마음이 그것을 증오한다는 것을 아주 쉽게 알 수 있다. 그것은 지겹고 나를 구속하고 추악하고 형편없다. 나는 그것이 끝났으면 좋겠고 되도록 빨리 내 인생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견딜 수가 없다. 쪽팔리고 피곤하고 끝내고 싶다. 이런 경우 다 있죠? 막 생각만 해도 그냥 몸서리가 쳐지는 그런 기억들을 다 있을 겁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다 그러고 살아요. 예, 그것 때문에 자신을 비난하거나 하지 말아야 돼요. 예. 근데 좀 한심해 보이긴 하죠.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가끔씩 이제 옛날 일 진짜 참 창피한 일 막 떠오를 때가 있어요. 예. 그래도 자신 뭐 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미워하거나 막 자기를 학대하지 말고 그 상황을 그냥 똑바로 바라보는 게 한번 똑바로 바라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외면하지도 말고 억누르지도 말고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랬지 창피했지 뭐 큰 실수를 했다면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지 그런 식의 마음가짐을 갖는 건 좋겠죠. 자, 아주 좋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이미 충분히 슬퍼한 상황이어야 한다. 가령 일자리를 잃고 세상이 무너진 게 얼마 전이라면 이 상황에 대해 바로 작업을 시작하는 건 권하지 않는다. 대신 충분한 시간을 들여 상실을 슬퍼하고 잃어버린 희망과 기대를 애도하라. 해당 문제를 떠올렸을 때 잔잔한 슬픔이 모두 해소되었다는 느낌이 들 때가 바로 EK를 할 때이다. 그 이전은 안 된다. 또한 EK는 싫은 상황이 삶에서 반복적으로 끈질기게 나타나는 패턴일 때 가장 효과가 좋다. 당신이 동일한 이유로 새 직장에서 해고당했다면 바로 그거다. 슬픔을 충분히 처리한 후 작업을 해볼 만한 주제다. 하지만 만일 실직이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라면 일단 실직에 대해 슬퍼하고 EK 작업은 삶에서 더 자주 일어나는 문제에 적용해 보기 바란다. 충분히 슬퍼하고 해보라. 좋은 것 같습니다. 감정이 막 요동치는데 억지로 앉아서 명상이니 참선이니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운동을 하는 게 낫습니다. 운동이 힘들면 산책을 하고 바깥 공기를 새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많이 걸으면 좋죠. 4번 해당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과 느낌이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한다.
이 K는 상황 자체의 표면적 사실이 아닌 그 상황에 결부된 느낌, 감정, 감각에 대해 작업할 때 가장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요하다. 감정 중요합니다. 이거는 주시하라. 감정과 느낌을 주시하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싫은 상황 그 자체는 우리로 하여금 불쾌한 느낌과 감각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수단 또는 부산물에 불과하다. 내 고객인 A씨의 예를 들자면 그녀는 사교 그룹의 누군가로부터 비판이나 비난을 받았다고 느낄 때마다 엄청난 불안에 떨었다. 이 주제로 실존적 변태 연습을 한 그녀는 자신이 고통스러운 불안이라고 제일 처음 인지한 바로 그 감각이 사실은 변태적 흥분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비난이나 비판에 민감한 이유는 유튜브 그 박문호 박사님 강의에서 들었는데 우리가 피식자의 후손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피식자, 침팬지. 침팬지들도 피식자에 해당하죠. 맹수들에게 잡아먹히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본성으로 본능적으로 공격에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어야죠. 어쩔 수 없는 거구나. 공격이나 경멸이나 나를 경멸하거나 공격하거나 비판했을 때 내가 막 화가 나는 게 왜 그러지 내 성격이 이상한 건가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본성적으로 피식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런 공격이나 비판에 예민한 거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면 조금 더 낫죠. 자기 자신만의 잘못으로 돌릴 게 아니고 이게 우리의 본능이야, 당연한 반응이야 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그게 맞고요. 또 자, 이것은 프리츠 펄스의 유명한 말인 두려움과 흥분은 호흡을 하지 않느냐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 동일한 것이다. 그렇죠. 두려울 땐 호흡이 멈춥니다. 흥분할 땐 호흡이 빨라지죠. 그 차이일 뿐이다. 자, 즉 두려움과 흥분은 감각을 포용하고 승인하느냐 마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두렵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심호흡을 자주 해야 됩니다. 심호흡이라는 건 이제 복식 호흡, 배꼽 단전 쪽으로 숨을 몰아 넣는다 생각하고 잠시 멈추고 또 길게 내쉬고 한번 해볼까요? 이 작업은 코로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입보다 코의 감각을 느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EK 작업을 했고 EK 작업을 통해 L씨는 비난받을 때 수반되는 극적인 순간의 느낌과 강렬한 관심이 사실은 너무 좋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짜 변태네요. 실제로 그녀는 크게 흥분했다. 문자 그대로 몸이 달아올라 뺨이 붉어지고 심장 박동수가 빨라졌다. 이것은 연인과 단둘이 있을 때 경험하는 생리학적 반응과 동일하다. 약간 마조히즘적인 M적인 스타일이네요. A씨가 매우 정직하게 자신과 대면하여 본인의 행동을 살펴본 결과 그녀는 자신을 비판하고 몰아세우도록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거기에서 얻는 그림자적 만족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다. M 맞죠? 비판받는 데서 오는 극적인 만족을 L씨가 의식적으로 수용하며 음미하고 그것이 주는 쾌락을 즐기게 되면서 사람들을 은근히 부추기는 그녀의 충동은 점차 사라졌다.
또한 A씨는 지금껏 자기가 어울리던 사람들을 너무 지루하네, 너무 까다롭네 하며 본인 스스로가 속으로 비판하고 판단해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그녀는 비난받는 것에 불안해하며 쓰던 에너지를 자신과 훨씬 더 잘 맞는 즐거운 친구들을 찾는 쪽으로 돌렸다.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사교 그룹 내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는 이러한 싫은 상황은 A씨의 무의식적 불안, 흥분을 감정적으로 경험하고 싶어 만든 부수적 산물에 불과하다. A씨가 비판받을 때의 감각에 저항하지 않고 그것을 흥분으로 경험하게 되자 뒤틀린 방식으로 쾌락을 얻고자 하는 욕구는 힘을 잃었고 그녀는 이제 더 자연스레 끌리는 사람들을 만나보자는 결정을 명료하게 내릴 수 있었다. 그러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싫은 상황이 불러일으킨 감각과 감정에서 가학, 피학적 쾌락을 느껴보는 것이다. 싫어하는 상황의 표면적 사실을 좋아하도록 애쓰는데 에너지를 쓰지 말라. 그러한 표면적 사실은 부수적 산물에 불과할 뿐이다. 당신은 당신이 너무 소중히 여기는 그 끔찍한 그 끔찍한 느낌을 경험하기 위해 스스로를 싫어하는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당신 참 똑똑하지 않은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는 태어나서 뭔가가 뚝 떨어졌죠. 거기에 안입이 설신의 온갖 경험들이, 온갖 자극들이 쌓이면서 경험들이 막 이렇게 축적이 돼서 이렇게 나라는 자의식이 생기는 건데,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죠. 지금 80억 인구인가요? 80억 인구가 다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경험이 다. 한 주간, 각각의 주간이라고 해야 되니까 주간이는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뭐랄까 자기가 비판을 받아야 쾌락을 얻는 상황이 오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생각보다 또 많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여자들이 좀 피학적인 경향이 좀 더 강하다고 하는데 그럴만도 해요. 우리 문화나 문명이 여자에게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는 문명이었으니까 거기에 길들여졌겠죠. 여성이라는 성이 거기에 따라서 분명히 피학적인 성향도 여성에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M이 아닙니다. 분명히 밝혔듯이 S입니다. S. 저는 이 책은 사실 이거 추계 시대 참 길게 한 거의 2달을 읽고 중간에 좀 쉬자. 좀 약간 이말기실 책은 나왔지만 이완 약간 좀 편하게 가는 그런 책으로 골라서 재밌게 그냥 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보자 하고 좀 책도 좀 두껍지도 않고 글자도 크고 하니까 빨리 읽을 수 있겠구나 하고 했는데 생각보다 전체의 진도가 안 나가고 말이 많아지고 있어요. 빨리 제 주 종목 저 종교로 넘어가야 되는데 책도 골라놨는데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조금 더 읽고 지금 밥이 다 됐는데 조금 더 읽고 좀 쉬었다가 이거 다 읽어야 되는데 일단 뭐 안되면 밥 먹고 나서 하죠. 그래도 되겠죠. 자, 2, 5, 6 기네. 잠시 쉬었다가 담배 한번 태우고 오겠습니다.
쉬었다가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견이 구경하고 계십시오. 누워서 자고 있는 정견이. 맞죠? 저게 맞죠? 아빠 다 타는데?
계속 읽겠습니다. 5번. 싫은 상황에 결부된 느낌과 정서를 실제로는 환장하게 좋아하는 당신의 그 일부와 서서히 만나본다. 실존적 변태 명상의 이번 단계는 이 싫은 상황을 즐기는 무의식적이고 변태적인 당신의 일부와 만날 수 있도록 천천히 부드럽게 마음의 문을 여는 과정이다. 두려움, 혐오와 욕망은 언제나 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두려움, 혐오와 욕망은 언제나 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야, 이거 좋은 말입니다. 자, 체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자, 두려움, 혐오, 욕망은 두려움, 혐오와 욕망은 언제나 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좋은 말입니다. 무엇인가를 한다면 언제나 그것을 어느 정도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욕망하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싫어하는데 그것을 욕망하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내용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언가를 욕망한다면 언제나 그것을 어느 정도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싫어하는데 그것을 욕망하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그러니까 의식적인 차원이 아니고 무의식적인 차원입니다. 우리 무의식의 기저의 무의식이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쾌락은 가학적일 수도 피학적일 수도 있다. 당신이 본인 스스로에게 가하고 있는 이 두 개를 엄밀히 분리하는 건 솔직히 어렵다. 두 측면 모두를 실험해 보길 권한다. 갖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원했다는 증거다의 공리를 기억하라. 아무리 끔찍한 상황이나 느낌일지라도 그것이 당신 삶에 존재한다면 그 상황이나 느낌은 사실이나 진짜라서가 아니라 당신의 본질과 광대하고 기이하고 변태스러운 참자의 일부가 그것을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매혹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제는 당신의 그러한 면과 금기의 쾌락을 의식적인 승인과 포용의 장으로 초대할 시간이다. 생각해 볼 만한 문장입니다.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 분별과 에고를 잠시만 가벼운 마음으로 내려놓으라. 여기서 자기 정직성을 높이고 싶다면 싫은 상황이 지금부터 딱 한 달 내에 마치 하느님이 손 쓰신 것처럼 완벽하게 자취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확고하게 믿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어차피 싫은 상황은 필연적으로 완벽하게 사라질 것이므로 가로 열고 그렇게 상상해 본다. 가로 닫고 당신은 편안하게 마음을 열어 자신의 은밀하고 터부시되는 일부가 지금 당장 그것을 얼마나 즐기고 소중히 여기는지를 그대로 느껴볼 수 있다.
당신의 변태적인 일부는 결핍, 거부, 자기 혐오 같은 삶의 나쁜 일들에서 쾌락을 느껴왔지만 그것을 수치스러워하는 의식적인 마음 때문에 지금껏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이제는 잘 구슬려 말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 시험삼아 다음의 EK 진술을 가벼운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말해보라. 자, 봅시다. 내가 뭐뭐를 엄청나게 즐기지 않는 척 외면하는 것을 멈추겠어. 또는 뭐뭐에서 내가 기이하고 은밀한 쾌락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겠어. 또는 뭐뭐에 대해 내가 느끼고 있는 위험하고 금지된 쾌락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거나 기피하지 않고 그대로 느껴도 좋아. 다음과 같은 EK 진술을 시험해봐도 좋다. 또 나의 뭐뭐에 대한 이 기이한 쾌락을 철저하게 느껴도 좋아. 수치스러워할 필요도 후회할 필요도 부정할 필요도 없어. 내가 바라는 게 설령 나쁘고 틀리고 파괴적인 것일지라도 있는 그대로 다 원해도 좋아. 자, 만일 당신이 무의식에서 고동치고 있는 금기 쾌락에 접속할 수 있다면 굉장하다. 바로 그것이다. 당신 정말 잘하고 있다. 아니면 내숭을 떨며 짓궂게 돌려 말하는 방식으로 의식적 마음의 경계를 풀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가끔 EK를 할 때 성적으로 비비꼬아 이렇게 혼잣말 하는 것도 좋아한다. 가로 열고 마치 숨 넘어가게 섹시한 돔에게 책찍질을 하지 말아달라고 비는 것처럼. 돔이라는 게 도미넌트의 약자로서 정신적, 육체적 지배 성향을 가진 이를 말한다. 아, 안 돼. 안 돼요. 나쁘고 굴러먹었다고 느끼는 것만은 그것 빼곤 다 할게요. 제발 부탁이에요. 안 돼. 나쁘고 굴러먹었다고 느끼는 걸 점점점 견딜 수 없어요. 좀 우스꽝스럽다는 거 안다. 재밌네요. 혼잣말 해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십시오. 하지만 효과가 있다. 실존적 변태 수업에서 말하는 즐거움은 주로 전기가 오르는 듯한 짜릿함이나 성기에서 느껴지는 감각으로 경험된다. 이게 저는 좀 이제 막 웃는 이유가 반대 성향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반대 성향이기 때문에 좀 우습게 보입니다. 혹은 감정적 에너지가 움직이는 게 느껴지기도 한다. 가끔은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나 웃음으로 살짝 안도감이 드는 것으로 경험된다. 바로 이것이 실존적 변태 과정의 흥분이다. EK에서 말하는 흥분은 이전까지 무의식적이었던 쾌락의 맥을 제대로 짚어 그리고 그것을 마음 놓고 노골적으로 즐겨서 해방감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일정 시간 호기심을 갖고 재미있게 무의식적 쾌감을 찾고 그대로 느껴도 된다고 마음을 열었는데도 그것과 연결된다는 느낌이 없을 수 있다. 그것도 괜찮다. 그냥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좋다. 손을 대기 어려운 무의식적 즐거움을 캐내는 작업은 이후에 다시 소개할 것이다. 어떤 무의식적 쾌감은 밖으로 끄집어내어 흥분을 느낄 수 있게 되기까지 몇 주간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래도 괜찮다. 겸허한 마음으로 과정을 밟아가면서 기이하고 어두운 쾌락을 계속해서 기꺼운 마음으로 존중하라. 그리하면 결국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이 온다. 재밌네요. 재밌어. 네. 지금 밥이 다 됐기 때문에 생선을 오늘 고등어를 구워 먹을 거거든요. 근데 고등어 굽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지금 좀 구워 놓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좀 왔다 갔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밥도 먹어야죠. 자, 다음 6. 당신의 그림자. 가로 열고 지금까지 무의식적이었던 욕망, 호기심, 쾌락. 가로 닫고 편에 서서 당신의 무의식이 아주 영리하게 창조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교묘하게 받아들이고 크게 감사하고 흥분을 느낀다. 실존적 변태 과정에서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다. 당신의 무의식적 자아로 하여금 본인이 창조한 상황과 감정, 그것이 아무리 난장판이라 할지라도 감정을 온전히 수용하고 즐기고 기뻐하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한 그 상황은 계속 똑같이 반복해서 나타날 것이다. 결핍, 사랑으로부터의 거부, 자기 혐오는 계속 그 자리에 머물 것이다. 당신의 무의식적 자아는 자신이 즐기는 것을 계속 즐길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고? 당신의 무의식적 자아가 자신의 욕망 실현을 수치심 없이 받아들이고 경험할 수 있는 자유를 당신이 의식적으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핍, 사랑으로부터의 거부, 자기 혐오 등을 즐기는 완벽하게 합당한 욕망이 잔혹하도록 멋지고 극적으로 실현되었다는 것을 무의식이 인정하고 기뻐할 수 있게 당신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이미 무의식적으로 창조한 결과를 감사히 여기고 깊이 수용하고 환희에 떨며 즐길 수 있을 때 비로소 의식적 마음과 무의식적 마음은 성적으로 가로 열고 마법적으로 합일하고 서로의 씨를 뿌려 마침내 긍정적 동일시라는 새로운 상승의 바람을 당신 삶에 불러올 수 있다. 의식적 마음이 무의식적 욕망에 겸허히 고개 숙이는 바로 이 순간에 당신의 의식적 마음과 무의식적 마음이 만날 수 있다. 당신의 무의식과 만나는 그 순간에 의식적 마음의 열망과 이상이 무의식에 잉태된다. 의식적 마음은 지금까지 무의식의 영역에 묻혀있던 쾌락과 친구가 되고 당신의 무의식적 마음은 이에 보답한다. 이것이 바로 연금술 편성의 순간이다. 그러니 딱 15분간 겸손한 자세로 부정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나 이거 싫어, 이런 식은 싫어, 이제 끝났으면 좋겠어, 이거 별로야 라는 식의 수치를 주는 에고의 생각들을 잊겠다고 마음먹으라. 쉽지 않겠네요. 대신 무의식의 창조를 음미하고 즐기라. 뭐 혼자 해보는 거니까 뭘 해보십시오. 저는 지금 쭉 읽어보니까 해보시라고 추천해보고 싶네요. 추천하고 싶네요. 예. 이런 뭐랄까 명상의 경험이나 이런 게 별로 없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접근해도 좋은 겁니다. 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정파 사파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사람도 스스로 사파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사파적인 방식입니다. 사파의 장점이 방편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각의 사람에 맞는 여러 가지 방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편으로 접근하면 효과가 있겠네 라고 생각이 들면 해보십시오. 저는 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예. 자, 다음의 EK 진술도 해보기 바란다. 이 무의식의 쾌감은 내 삶의 다른 즐거움만큼이나 중요하다. 그건 그렇죠. 우리가 느끼지는 못했을 뿐이지 무의식적 쾌감도 똑같이 중요한 겁니다. 이 엉망진창 쓰레기를 즐기는 건 태양이나 장미를 즐기는 것만큼이나 가치 있고 중요하다. 나는 이 욕망을 존중한다. 이것에 감사한다.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이것을 즐겨도 된다. 나는 이 감각을 포용하고 받아들인다. 나는 내가 이것을 얼마나 깊게 사랑하는지 기꺼이 느낄 것이다. 나는 마음을 열고 이 감각과 상황에 대한 미칠 것 같은
날 것의 고마움과 흥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네, 이것이 실존적 변태의 변태 부분이다. BDSM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평소에 싫어하는 것을 충분히 느낀다. SM 이거 아까 얘기했듯이 BDSM 이거 SM 플레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평소에 이게 웃기는 게 M 스타일의 사람들이 평소에는 굉장히 그 도도하고 아주 그렇습니다. 쌀쌀맞고 그런 사람들이 S 성향이 많아요. 반면에 M 성향이 많아요. M 성향이. 반면에 S 성향은 오히려 평소에 얌전하고 그냥 뭐 예의도 바르고 이런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서로 억누르는 방향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입니다. 막 그 우락부락한데 막 참 저 섹스 자리에서도 막 난폭하고 폭력적이고 이거는 S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그대로 S랑 그 사람은 겉과 속이 똑같은 거예요. 겉과 속이. 그런 사람은 그냥 폭력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파트너로 두는 거는 불행한 겁니다. 만약에 M이 S 성향이 좋다고 해도 그런 사람을 파트너로 두면 진짜 피곤해요, 인생. 자기에게 온갖 해를 끼칩니다. 이 파트너 구하기가 힘들어요. 자발적으로 고통받고 이게 또 그리고 M 스타일이 평소에는 그렇게 도도하고 찬바람 쌩쌩 나고 그런 까칠하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 걸기도 힘들고 말 걸면 뭐 그냥 까이고 뭐 이러기 때문에 또 이게 시작이 쉽지 않고 그렇습니다. 참 아이러니죠. 우리는 이게 좀 어떤 불행의 구조를 갖고 있나 봐요. 자발적으로 고통받고 매질을 당하고 강압적 명령에 복종한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인 삶에서도 이와 똑같이 고통과 놀이하듯이 상호작용할 수 있다. 상상의 맥락을 끔찍한 일이 내 의지에 반하여 벌어진다에서 내가 전적으로 동의한 변태적이고 재미난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바꾸기만 하면 된다. 당신이 싫어하고 한다고 믿는 그것, 그 상황, 그 느낌에 당신의 에고가 흥분하면 된다. 그것이 주는 자유와 해방을 느끼라.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그 끔찍한 일의 찌릿한 전율과 매력에 몸을 맡기라. 이런 사람들이 평소에도 나는 고고하고 도도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이러지 않아. 라는 의식이 막고 있죠. 의식이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하는데 이런 책을 읽으면서 그런 거 뭔가 그런 것 같다라고 느낀 사람이 있다면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상상의 맥락을 끔찍한 일이 내 의지에 했고요. 실존적 변태 명상의 이 과정이 깊어질수록 에고와의 동일시는 옅어지고 혼과 영이 있는 당신의 전 존재와 일체감은 더욱 깊어진다. 이것이 바로 연금술적인 결혼인 우니오 멘탈리스다. 연금술적인 결혼. 재밌네요. 재밌는 표현이네요. 이런 식으로 맺어져서 파트너 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죠. 그런 무의식적 결혼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건 무의식적 결혼입니다. 그게 동의시하는 대상이 변하는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동의시하는 대상이 변하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이제 당신은 자신이 가장 깊은 곳에서 무의식적으로 즐기는 것은 언제나 단 한 번의 실패 없이 창조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다. 당신의 전 존재인 신성한 참 자아는 좋은 것만이 아닌
현현된 모든 경험을 궁금해하고 이를 갈구한다. 아픔과 결핍, 죽음과 슬픔, 고통과 상실, 폭력과 나약함, 이 모든 매혹적이고 가치 있는 경험을 의식적인 에고 인격은 어떻게든 나쁜 것 또는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려 한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내적인 거예요. 이걸 사회에 적용하려고 들면 큰일 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사회는 사회에 룰이 있어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합의된 걸 룰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특별한 거잖아요. 특별한 것을 보편적인 것에 맞추려고 들면 사고가 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픔과 결핍, 죽음과 슬픔 했고요. 하지만 이것들은 잘못된 것도 나쁜 것도 아니며 인생이라는 전경의 일부일 뿐이다. 우리 모두의 본질인 무의식의 신성한 참자는 모든 것을 경험하고 싶어한다. 무의식이 좀 그런 면이 있어요. 모든 것을 경험하려고 합니다. 무의식은. 잠자는 진심으로 모든 것의 낱낱을 경험하고 싶어한다. 그렇지 않다면 왜 우리의 본질인 참자가 굳이 귀찮게 이원성으로 현현했겠는가? 이런 부분은 좀 체크해둘 필요가 있어요. 참자는 진심으로 모든 것에 낱낱이 경험하고 모든 것을 낱낱이 경험하고 싶어한다. 그렇지 않다면 왜 우리의 본질 참자라가 굳이 귀찮게 이연성으로 현현했겠는가? 좋은 말입니다. 이것까지 체크해야 되겠네요. 참자는 여기서 또 좀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모두의 본질인 무의식의 신성한 참자는 모든 것을 경험하고 싶어한다. 참자는 진심으로 모든 것을 낱낱이 경험하고 싶어한다. 그렇지 않다면 왜 우리의 본질인 참자가 굳이 귀찮게 이원성으로 현현했겠는가? 왜 의식과 무의식 이렇게 나눠져 나타났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적인 면도 옳아요. 옳고 진실한 겁니다. 뭐 아까 얘기했듯이 도도하고 차갑고 순결하고 이것도 옳아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 내면에 있는 학대당하고 싶고 뭐 이런 그런 거 마저이즘 정복당하고 싶고 이것도 옳은 겁니다. 그거를 나눠서 어떤 거는 옳고 어떤 거는 그러다 이렇게 유언법으로 빠지면 삶이 피곤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는 양극의 세계다. 사랑과 증오, 기쁨과 슬픔, 뜨거움과 차가움, 밤과 낮, 축축함과 건조함, 탄생과 죽음, 건강과 질병. 만일 우리의 본질인 참자하가 이 아찔하게 무수한 양극의 쌍을 모두 경험하고 싶어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합의 상태의 우주적 지복 속에서 둥둥 떠다니고 있었을 것이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분별심을 놓으면 지복에 빠지는 겁니다. 열반. 그 신신명 첫 구절도 이렇게 돼 있어요. 지극한 도는 지극히 깊은 도는 어렵지 않다. 단지 간택함을 꺼릴 뿐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간택함이라는 게 분별심을 얘기하는 거죠. 분별심이 없으면 인생이 편안해집니다. 삶이 편안해져요. 진리에 도달하게 되죠.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의 참자하는 그보다는 모험심이 훨씬 많다. 참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참자의 전체 모습을 더욱 깊이 깨달아 참자가 즐겁고 무서운 것 모두를 즐겁게 경험하도록 허용할 때 당신은 고립된 에고와의 동일시에서 벗어나 신성한 참자,
전 존재와 일체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당신 삶에서 더 많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자, 고등어 좀 굽고 오겠습니다.
예, 붕어를 요즘에 그 프라이팬 이름이 뭐였더라? 쿡달이었나 뭐 하는 프라이팬을 샀는데 고기가 안 타고 잘 구워지는 프라이팬이어서 거기다가 요즘에 고기를 많이 구워 먹고 있습니다. 항상 고기는 타서 구울 때 힘든데 안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맛이 좋아요. 고기 맛이. 자, 일단 그 다음 106쪽 미래지향적 EK. EK는 삶에 이미 존재하는 상황뿐 아니라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 또는 하면 좋지만 왠지 불편하거나 불쾌한 것을 대상으로도 할 수 있다. 가령 직장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민감한 문제에 대해 친구와 얘기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겠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만일 불안이나 공포가 느껴지면 당신이 불안해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질 경우에 경험할 법한 느낌에 대해 명상을 하라. 이것은 삶에서 이미 일어난 일이 아닌 일어나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는 것에 대해 작업하는 것이므로 갖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원했다는 증거다와는 약간 거리가 있다. 가령 나는 내가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실망시킬까봐 불안해하곤 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이미 누군가의 기대에 못 미쳐 그 사람을 크게 실망시켰다는 상상을 한 후 그때 내가 느낄 것 같은 창피함의 감각에서 흥분을 느껴보는 작업을 했다. 이 작업을 할 때 대개 나는 두려움과 욕망이 진실로 얼마나 밀접하게 뒤엉켜 있는지 깨닫는다. 무언가의 불안함을 느낄 때마다 나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머릿속에 감미롭게 굴려본다. 흔들리는 이를 혀로 밀어내듯 건드리면서 찌릿하게 올라오는 비참함의 느낌을 의미한다. 아, 내가 뭔가 진짜 중요한 걸 잊어버려서 완전 폭망하고 나 같은 최악의 말종은 욕먹어도 싸다며 모든 사람, 온라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날 증오한다면 점점점 이런 식의 상상 말이다. 기본적으로 나는 어떤 통렬한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것이 안겨줄 찌릿하고 초라한 기분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기분을 실제로 느껴볼 수 있게 되자 나는 내 불안이 나의 통제 바깥에 존재하는 흉악한 운명의 장난이 아닌 내가 나 스스로에게 하겠다고 선택한 것임을 보다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일단 이렇게 이해가 되면 내려놓기는 훨씬 더 쉬워진다. 아, 이런 거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야구에 보면 보네드 플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야구에 진짜 결정적 실수를 해서 팀을 위험에 빠뜨리고 그냥 한 시즌을 말아먹으면 어쩌나 하는 막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하고 결정적 실수를 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선수들은 슬럼프에 빠지죠. 그 우리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런 그때 프로야구 같은 경우는 아주 그런 게 도드라지게 밖으로 표현이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 예를 들어서 스포츠 하는 분들 이런 식의 명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생각해 보는 거죠. 대비하는 겁니다. 요즘에 또 악플 막 많이 달리면 거기에 괴로워하다가 사람들 죽고 그러잖아요. 연예인들.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한참 인기 있다가 인기가 싹 사라지니까 그 공허함에 죽는 사람도 있는데 잘 나갈 때 이런 명상을 또 한번 해보는 것도 미리 예방주사 맞는 것처럼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이런 종류의 미래지향적 EK는 일단 하면 좋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계속 안 하게 되는 일, 가령 집 대청소나 요리, 채소 많이 먹기 등을 생각할 때 느껴지는 불편함에 적용할 수 있다. 우리 인간은 단지 불편함을 피하겠다는 이유로 자신의 세상과 지평을 매우 좁게 만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루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웰빙을 유지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꼭 필요한 일들을 미룬다. 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나는 복근 운동과 코어 운동을 수년간 너무나 싫어했다. 그것과 관련된 모든 게 싫었다. 바닥에서 허우적거리는 것, 근육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감각, 힘이 빠지고 서툰 느낌 모두. 그래서 나는 운동을 피했다. 하지만 약한 코어는 건강에 좋지 않아서 당연한 수순으로 난 허리 통증을 얻었다. 내가 하는 모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코어 힘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어휴, 그래서 나는 코어 운동을 할 때 내가 느끼리라 상상한 고통과 어려움을 대상으로 EK 명상을 했고 그것이 주는 뒤틀린 쾌락을 즐겼다. 나는 혐오 속으로 직진에 들어갈 때 마법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스스로 상기시켰다. 마음 한구석에는 이 코어 운동을 질색하는 내가 있다. 그리고 운동을 싫어하는 건 큰 즐거움이다. 하지만 내 서투름과 미움을 변태적으로 음미한 덕분에 내 코어는 그 어느 때보다도 훨씬 강해졌다. 좋네요.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저에게도 해당이 되고요. 저도 지금 이제 운동을 하겠다고 마음 먹고 있는데 두렵죠. 막 운동장 수업 바퀴씩 돌겠다 했고 비가 오면 뭐 여기 러닝머신을 타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다짐을 했는데 두려워요 사실은. 근데 그 두려움 속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합니다. 지금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을 정해놓고 운동장 20바퀴 하루에 약 8km씩 걷겠다 라고 마음먹었는데 힘든 것 분명히 힘들 거예요. 힘든 것도 생각하지만 즐거운 것도 많이 생각합니다. 가을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운동을 해서 살이 빠지면 날씬해지면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건강도 되찾을 것이다. 이런 것도 그렇고 또 핸드폰을 안 들고 가기로 했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가서 2시간 정도 걸릴 테니까 있는다는 것도 뭔가 자유로운 느낌이 편안한 느낌이 들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기대감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힘든 거 힘들 거야 나 진짜 두려워 막 그런 거 귀찮아 뭐 이런 거를 쾌락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좋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외에도 이런 종류의 미래지향적 EK는 일단 하면 좋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했고요. 우리 인간은 단지 불편함을 피하겠다는 이유로 자신의 세상과 지평을 매우 좁게 했고요. 어휴까진 했고 강해졌다 했고요. 나 왜 이러니. 참고사항 하나, 실존적 변태 과정에서 쾌락을 느끼면 동시적으로 외부 세계가 실제로 변한다. 하지만 당신이 의식적으로 유발하고 싶은 변화보다 변태적인 쾌락 그 자체를 순수하게 즐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뭔지 알겠습니다. 좋은 말입니다. 변태적인 쾌락 그 자체를 지키는 게 훨씬 중요하다. 왜일까? 무언가를 없애겠다는 목적으로 흥분한다는 것은 진짜로 그 대상에 흥분한다는 뜻이 아니지 않나? 맞습니다. 그것은 무의식이 당신을 그만 괴롭히고 좋은 것을 내줄 수 있도록 무의식의 장단에 맞춰 오르가즘 흉내를 내는 것에 불과하다. 그것은 조종이고 강요이며 그냥 안 통하는 방법이다. 당신의 무의식은 그런 것에 속기에는 당신을 너무 잘 안다. 당신은 무의식을 속일 수 없다. 맞죠? 우리 무의식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결과에 대한 애착을 내려놓으라. 진짜 좋은 것을 얻으려고 실존적 변태 명상을 한다는 마음을 내려놓으라. 모든 걸 갖고 있어도 얼마든지 비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자체로 순수한 즐거움이다. 그리고 즐거움, 행복, 지복이야말로 당신이 진짜로 받기를 바라는 좋은 것들이지 않나. 그러니 당신의 삶과 정신이 아무리 결함투성이 쑥대밭이라고 해도 지금 이 순간 그 속에서 느껴지는 즐거움과 행복과 지복을 그대로 누려보라. 그리고 사실 결함투성이 쑥대밭은 이원성의 특징으로 바로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 당신은 이 차원에 왔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당신은 우주의 수풀을 유영하고 있을 것이며 굳이 번거롭게 이 한정된 물질 세계로 내려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음란한 괴짜인 당신, 주춤거리지 말고 결함투성이 쑥대밭을 사랑하도록 변태같은 쾌락 그 자체를 보상으로 삼고 통합을 통해 인생을 고쳐보는 것에 대해서는 미리 생각하지 말라. 의식은 당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 즉 건강해지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때 지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을 괴롭히는 의식의 유명하고 재미있는 고문 방식에 불과하다. 당신은 언제나 지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진실이다. 당신이 시궁창에 누워있든 상사의 고함에 귀가 따갑든 데이트 상대에게 무시를 받든 뭐든 말이다. 좋은 것을 얻기 전까지는 오롯이 행복하기만 한 즐거움을 누리지 않겠다는 당신의 주저함이야말로 가학, 피학적인 자기 부정의 핵심이다. 이제 원리가 보이기 시작하는가? 다시 읽어야 되겠네요. 잘못 읽었어요. 자, 좋은 것을 얻기 전까지는 오롯이 행복하기만 한 즐거움을 누리지 않겠다는 당신의 주저함이야말로 가학 피학적인 자기 부정의 핵심이다. 이제 원리가 보이기 시작하는가? 자, 재밌나요? 잠시만요. 네, 고등어가 잘 구워지고 있네요. 자, 또 다른 참고사항. 실존적 변태 작업은 기분이 이미 좋은 상태일 때 하는 게 가장 좋다. 기분이 나쁠 때 실존적 변태 작업을 하고 싶은 유혹이 무척 클 수 있다. 어쨌든 그 고통에서 흥분을 느끼는 게 목적이니까 말이다. 이건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다. 기분이 비참할 때 이런 종류의 작업을 하면 반추나 자기 비난에 빠지기가 쉽다. 하지만 이것은 이 수행을 하는 목적이 결단코 아니다. 그 어떠한 것도 누구의 책임이 아니다. 모든 것은 모종의 헤아릴 수 없는 이유로 그저 그렇게 존재할 뿐이다. 다만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있어서 그것을 신처럼 즐기거나 슬퍼할 수도 있고 인간처럼 원망할 수도 있다. 당신이 이미 기분이 나쁘다면 당신은 본인의 변태 게임에 너무 몰입해 그것과 동일시된 나머지 당신이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중이라거나 게임을 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린 상태다. 이런 상태는 대개 나에게는 선택지가 없어, 일이 나에게 벌어지고 있어 처럼 느껴지기 쉽다. 당신은 넓은 시야를 잠시 포기한 것이다. 이때 시야를 되찾겠다고 이를 악물고 애를 써서 노력한다거나 지금의 암울한 기분이 좋다고 스스로에게 되뇌기보다는 평상시처럼 코미디를 보거나 기분 좋게 목욕을 하거나 좋은 친구와 대화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산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우선 기운을 낸 다음 마음의 공간이 다시 넓어졌다고 느껴졌을 때 실존적 변태 명상을 하여 그 확정된 시야와 가능성의 감각을 활용하는 편이 훨씬 현명한 자세다. 이렇게 기분이 좋고 마음이 넓어진 상태라면 싫어하는 상황을 얼마든지 자각할 수 있고 그 상황을 창조한 당신의 일면 역시 바라보고 축복할 수 있다. 이렇듯 싫어하는 상황을 바라보며 이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넓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당신은 그것을 자신에게 벌어진 일이 아닌 자신이 주도하는 재미있는 게임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 그리고 어느 날 마침내 그 상황은 불현듯 사라질 것이다. 그 다음 뭐 실험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얘랑 좋은 냄새 나지? 아빠 생선 굽고 있어.
예, 조금 더 읽겠습니다. 실험 1. 실존적 변태 연습하기. 앞으로 2주간 매일 삶에서 싫어하는 상황을 하나 정해 실존적 변태 기본 연습 단계를 15분간 적용해 본다. 매 세션이 끝나면 마법 다이어리에 그날 작업한 주제와 몸에서 느낀 감각을 기록해 볼 것을 권한다. 해당 주제에 대해 어느 정도 흥분되었는지 또는 기분 좋은 해방감을 느꼈는지 기록한다. 떠오른 통찰이 있다면 그것도 적는다. 저항이 느껴진다면 그 저항이 하는 얘기를 살펴본다. 쾌락을 온전히 느끼도록 허용하지 않는 타당한 이유는 무엇일까? 저항이 하는 얘기가 과연 진실일지 살짝 의심하는 눈초리로 명상 작업을 한다. 의식화하라는 거죠. 의식화 작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의식의 의식화. 이 책의 주제죠, 주제. 무의식의 의식화. 그것을 포용한다. 자, 이 죄책감 작업, 아마도 실존적 변태 수업에서 흥분을 느끼지 못하는 가장 큰 장벽은 무의식적 즐거움에 대한 큰 죄책감으로서, 이 때문에 우리는 몸을 움츠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즐거움을 느끼거나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걸 거부하게 된다. 특히나 죄책감 같이 잘 떨어지지 않는 불쾌한 느낌의 경우 그것의 기저에 깔려있는 순수하고 변태적인 욕망을 느끼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조사해보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그 느낌을 추동하는 동기는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무언가의 동기를 찾는 것은 그것에 대한 욕망을 찾는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불쾌한 느낌은 무의식적 욕망이 있다. 우리의 마음 한편에는 역겨운 느낌을 느끼면 우리의 생존 가능성을 높여줄 무언가를 얻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존재한다. 역겨운 느낌에 생존 가치가 있다고 믿는 이러한 생각은 유년 시절에는 전반적으로 사실이고 실제로 그 생각은 현실로 증명된다. 당신이 울면 사람들이 와서 돌봐준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 이야기는 달라져서 기분이 나빠지면 양육자가 와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당신의 힘만 빠질 뿐이다. 그러니 성인이 기분 나빠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건 육체의 생존 가능성을 높여주는데 전혀 일조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나의 생존은 보장한다. 다른 말로 설명하자면 기분 나쁜 게 어떤 건지 더 이상 알지 못하는 당신은 예전의 당신이 아니다. 당신은 미지의 지평선 너머로 걸어 들어간 것이다. 이것은 당신이 기분 나빠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특정한 상황에서 기분 나쁜 게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변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 위험도 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실제로 죽이지는 못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기존의 나는 죽일 것이다. 당신은 에고의 대대적인 죽음과 변성을 겪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큰 도움이 된다고 느꼈던 건 탐구 과정이다. 그러니 다음 질문들을 천천히 스스로에게 묻고 느낌에 따라 답을 찾아보라. 실존적 변태 수업의 준비 운동으로 내가 자주 사용하는 세도나 메서드, 바이런 케이티의 작업, 그리고 옵션 메서드의 바탕을 둔 질문들이다. 이 죄책감은 상황을 통제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인가? 그 다음, 죄책감을 느끼는 건 어떤 식으로든 상황을 바꾸겠다는 생각의 발로인가? 아니면 적어도 다른 사람들의 승인을 얻겠다는 것인가? 다음, 나는 통제감을 가지려 이 죄책감을 이용하려는 시도를 그만둘 의사가 있는가? 다음,
나는 이 죄책감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날 받아들이게끔 조종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의사가 있는가? 다음, 승인을 얻거나 통제하는데 죄책감을 이용하는 능력이 나에게서 사라져도 괜찮은가? 다음, 죄책감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사는 삶이란 과연 어떨까? 이런 식의 질문, 가로 열고,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죄책감을 이용한다는 질문이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기실 훨씬 정직하다고 할 수 있으며 해당 문제의 기저에 깔린 당신의 의지를 의식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3. 전능한 존재가 벌이는 게임. 다이어리에 다음의 질문의 답을 적어보길 바란다. 드라마, 연극, 픽션을 쓰는 것이야말로 인간 삶의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임을 상기하라. 째째한 뒷담화부터 가장 유리한 비극에 이르기까지 모든 드라마는 긴장과 갈등, 불확실성의 재미를 느끼고 싶다는 정교한 충동에서 비롯되었다. 전능한 존재가 당신이 되기로, 당신의 삶을 살기로, 지금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살기로 자유의지를 갖고 결정했다고 상상해보라. 이 전능한 존재의 시각에서 당신 삶에 펼쳐지고 있는 드라마, 게임, 픽션이 무엇인지 설명해보라. 게임의 동기는 무엇인가? 그 게임에서 얻는 게 무엇인가? 드라마의 악역, 게임의 상대는 누구인가? 재밌네요. 전 여기서 이제 인상적인 게 자유의지로 결정했다 라고 상상해보라는 이 부분입니다. 자유의지. 여기 이 책에서 전반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자유의지가 발현이 돼서 행해져야 하는 겁니다. 다음의 질문에 대한 답의 예시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의 예시다. 전능한 존재로서 나는 나의 궁극적 가치와 심히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에 달려있는 게임을 하는 게 현재 정말 즐겁다. 그래서 나는 내가 가치 있음을 증명하고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 특정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이 게임에서 내가 대적하는 상대는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판단이다. 나는 그들이 절대 나를 부정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완벽해지려고 한다. 이 게임을 할 때면 나는 스스로를 불안으로 몰아가며 온갖 일들에 손을 댄다. 자격 조건에 못 미칠 때마다 나는 두렵고 죄책감에 시달린다. 게임을 하면 할수록 내가 느끼는 소외감과 분리감은 더욱 깊어진다. 너무 재밌다. 또는 전능한 존재로서 나는 파트너에게 크게 상처받는 척하는 데서 기쁨을 느낀다. 이렇게 하면 그녀는 악한 가해자가 되고 나는 학대받는 무력한 피해자로서의 나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렇게 무력한 사람인 척하면 나에게 상처 준 나쁜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고 느끼는 게 정당해진다. 더 나아가 나는 나쁜 사람인 내 파트너가 나를 더 심하게 상처 주지 못하도록 죄책감을 유발해 내가 바라는 걸 시키게 된다. 그리고 이제 나는 무력하고 피해자가 된 나를 싫어하게 된다. 무력한 피해자인 나는 내가 가치 있고 강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느끼는 건 완벽한 단절이다. 달콤하고 매혹적이다. 또는 전능한 존재로서 나는 과거의 행위와 결정으로 인해 현재 꼼짝할 수 없는 척하며 늘어져 있는 것을 좋아한다. 내가 벌이는 게임의 상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과거의 나이며 나는 그녀의 모든 잘못된 선택을 탓하며 그녀를 열렬히 증오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악역을 맡을 사람이 주위에 아무도 없더라도 보이지 않는 과거의 나를 악역의 자리에 앉혀 무력하고 하자 있는 사람으로서 드라마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약하고 하자 있고 외롭다는 느낌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이러한 예시를 기반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써보라. 여기까지가 3과 2K 기본 연습이었습니다. 재밌었습니까? 자, 저는 이제 밥을 먹고 오후에는 뭐 영화를 한 편 보려 해요. 야당이라는 영화가 넷플릭스에 올라왔던데
그거 좀 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